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명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쭉 하지만 그 전에는 뭐예요? 신석기, 뭐 구석기, 그죠? 올드 스톤 에이지, 구석기, 신석기 그러잖아.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이전에는 그냥 역사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도 싹 다 망하니 이른바 말하면 저 페루, 잉카라거나 마야라거나 이런 세계 곳곳마다 보면 정말로 불가사의한 유적들이 많아요. 도저히 현대 과학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그 과거의 성체를 만들거나 혹은 뭐 바위를 깎아낸다거나 너무나 고도의 과학, 불가사의,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니 뭐 무슨 불가사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뭐죠? 제자가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이 공갈쟁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상 아틀란티스란 말을 제일 처음에 기록에 남긴 사람이 누구라?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에요. 솔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의 현자가 있었는데 그 현자가 이집트 그리스 문명의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의 이른바 말하면 흠모의 대상, 그 대상은 이집트 문명이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집트를 갔다 오고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저도 그 그림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26m 한 30m쯤 된 바위가 26m짜리 30m 정도 장방의 바위가 130만 개가 쌓였어요. 그걸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도무지 불가사의하잖아요. 지금도 불가사의란 말을 해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아틀란티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기독교는 이제 천지 창조를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사관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창조요 멸망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끊임없이 돌고 돈다. 물레방아 인생이다.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 문명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떠는 별들도 뭐죠? 언젠간 때가 되면 다 생겨나서는 뭐 블랙홀, 화이트홀 그래가지고 다시 전부 다 만들어지고 하는 성주개공이다. 불교는 끊임없는 윤회를 말해요. 불교는 끊임없이 원형으로 끊임없이 돈다는 건데 다른 종교는 저보다 뭐라 창조 멸망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의가 잘 안 돼요.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에드가 케이시 힐링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 아니? 사람을 보면 전생을 트랜스 상태 일종의 자기 최면 상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전생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몸이 고장 나 있고 고통스러운 게 전생의 어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는 거 아니? 당신은 전생에 아틀란티스 살던 사람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국에 지금 아틀란티스에 유민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문명이 지금 뭐 최첨단이 많이 가는데 아틀란티스란 정말 찬연한 문명이 있었대요. 우린 모르죠 뭐. 근데 이걸 맞춰보면 이른바 말하면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구약에도 무슨 구약에도 노아의 방주 아세요? 노아의 방주 노아서 악 들어보셨죠? 오트나 표시님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바빌론의 유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빌론의 왕이 있었어.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네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노예로 데려왔어요. 근데 바빌론의 옛날에 고대 그냥 길가메시라거나 고대 신화와 전설 있잖아요. 그 신화와 전설은 뭐냐면 그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난번에 말씀했죠.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신화와 전설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다 그랬죠. 돌아가셨지만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와 전설은 절대로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그건 뭔가 아니
태고 인류, 우리가 알지 못한 태고 인류의 shadowy part of the past life, 과거 인류의 뭔가 잔영, shadowy part, 그림자 같은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같은 얘기,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 너 새 2마리, 비둘기 2마리 뭐 해가지고 큰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했다며, 그죠? 그리고 몇 날 며칠 비가 막 왔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수백 살을 살았거든요. 하여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불교에서는 나이가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올라가서 8만 살에서 어떻게 했어요? 10살까지 내려오는 그런 얘기 했죠, 그죠? 네, 나이가 올라가는 걸 징겁, 나이가 내려오는 감겁 해가지고 은하계 우주가 한 번 돌 때마다 지구에도 봄날,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전체 우주적인 차원으로 지구가 정말로 살기가 좋을 때가 있고 살기가 나쁠 때가 있다. 그러면 지구가 정말 생존에 어려운 환경일 때는 나이가 10살 안팎으로 우리가 줄어들고 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편밖에 안 된대요. 근데 8만 살까지 올라가면 뭐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같이 교통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의 선조들은 광엄천에서 장암세기경 불연품에 보면은 거기 다 나와요. 과거 생에 뭐냐면 색계제 이선천이 광엄천에서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한 사람이 내려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란 별이 말이죠. 지구란 별이 정말로 꼭 생각할 게 우주의 어떤 법칙 따라 움직이니까 지구가 정말로 수승한 환경일 땐 8만 살까지 사니까 노아가 수백 살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참 궁금해하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의 경전을 아주 재미나게 자세히 잘 풀 수 있습니다. 막 1000살씩 살았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왜냐? 8만 살에서 내려다 보면 1000살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지구 환경은 증겁이라는 건 수명이 늘어나는 거, 감겁은 지구인들의 수명이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감겁에 100살 정명이 들어있대요. 그럼 500살, 노아의 방주 이전에 몇백 살씩 사는 건 문제가. 무드셀라인가 이 사람은 900살 이상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 인간도 생로병사 하는 것처럼 문명도 생로병사합니다. 우리 문명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예측하지 않아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구 인구가 150억이 된대요. 그럼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도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난리인데 지구의 자연자원은 자연자원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테슬라 자동차 만든 사람이죠. 이런 사람 화성에 가자, 달나라에 가자 이러잖아요. 다른 외계인의 식민지를 개척해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영국에서 뭔가 죄수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냈어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로 보냈잖아요. 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영어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뭔가 아니 여기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달의 토양을 연구하고 달에 가서 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화성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또 가야 돼요. 가는 사람은 또 이제 뭔가 아니 거기 살겠지만 여기 사는 사람 또 어떤 뭔가 우리 지구가 대호각성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살 공리를 취할 텐데 인간은 자꾸만 일종의 끊임없이 아들 딸 출산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한번 뭔가 아니 또 문제가 날 소지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면 또 다툼이 일거든요. 1차 대전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다 경제적인 문제로 일어나요.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도 브렉시트니 트럼피즘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중국이 막 점점 커지다 보니까 돈이 중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지금도 젊은 애들 보면 말이죠. 아주 묘한 것이 저한테 대학 청년부애들이나 중고등부애들이 물어봐요. 스님 정말 UFO가 있어요? 이런 물어봐요. UFO가 뭔지 아세요? Unidentified Organization. 이런 말 말하면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로 뭐 믿거나 말거나 간에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UFO에 대해서 저건 우리 선조들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금 100살 정명인데 한 1000살이나 2000살, 3000살, 10,000살, 20,000살 과거에 되면 몇만 살씩 살 때가 있었다. 지구 인간들이. 예를 들면 SF 공상과학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UFO와 ET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영화 감독이 아시죠? 스필버그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당신 말이야 참 그렇게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히트를 치고 떼돈을 버는데 당신은 당신 영화의 소재를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냐? 그랬더니 스필버그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류의 공통적인 의식, 어떤 무의식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인간은 뭐라? 하늘의 별들을 보면 뭔가 영혼의 향수를 느끼지 않느냐? Haunted by divine nostalgia. 뭔가 영혼의 향수를 느끼지 않느냐? 나는 뭔가 인류가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떤 그런 향수를 가진 그런 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인간은 또 하나 누구나 다 죽지 않냐? 누구나 죽으니까 죽음과 영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른바 말하면 사람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뭘 만들어요? E.T.를 만들었어요. E.T.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우리 벚꽃 대통을 보시는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분이 이 사회에 어느 일을 하시든 간에 인류의 공통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제품이 좀 더 말이죠. 지금 구글에서 뭐냐면 죽음을 상품화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뭐라고 있어요 지금요. 눈에다가 칩을 박아가지고 치매 사람이 점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엊그제 신문에 났죠.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 지금 앞으로도 참 문제가 우리가 보통 과거엔 60세 시대였잖아요. 환갑만이라도 오래 살았다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왔단 말이죠. 100세 시대 오면 어떻게 됐어요? 100세 시대를 사는 이 두뇌가 돼야 되고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자꾸만 취약해지니까 자기가 기억했던 걸 뭐라? 뇌파를 통해서 전부 다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억력이 취약해지는 치매가 오거나 이런 뭐라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살게 한다. 그런 것서부터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참 묘한 거는 여러분 말씀이죠. 인도란 나라. 인도란 나라는 참 묘한 나라요. 이제 지금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언젠가 한번 말씀했죠. 소련이 뭐냐면 모스크바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대륙 횡단. 소련이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땅이 전부 다 뭐라 툰드라라고 그래가지고 언 땅이야. 동토 한대지방이라고요. 뭐 오이메콘 같은데 뭐 영하 90도까지 간다네. 이거 뭐 비르호얀스콘 같은 영하 70도. 그러니까 너무 추운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 넓은 땅을 갖다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통신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모스크바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를 놓기로 했는데 이쪽은 뭐라? 일본하고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들어오고 우리는 모스크바서부터 들어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나왔거든요. 뚫어가다 보니까 언 땅을 막 깨나고 가다 보니까 점점 일본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돼요. 물자가 보급 물자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추운 데니까.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급 물자를 공급하려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언 땅을 막 파다 보니까 뭐죠? 와, 코끼리의 원조라고 하는 메모드가 꽝꽝 얼은 게 그냥 그 언 땅 속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인부들이 잘 됐다. 코끼리 고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코끼리 고기를 그래서 먹은 거 아니? 나무를 그냥 꺾어 잘라다가 이제 녹인 거죠. 그때 기가 막힌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코끼리가 뭔 거 아니? 입을 이제 코끼리가 거기 코끼리가 있었으니까 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풀을 뜯어서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씹다가 넘기면 위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풀을 뜯으면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풀을 뜯으면 입에 풀이 있고 식도에 풀이 있고 아직 위장에 도달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풀을 뜯다가 갑자기 냉동이 된 거예요. 갑자기 냉동이 된 거예요. 희한한 거지. 이게 왜 이렇게 풀을 뜯다가 근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그 유사한 게 이게 지금 모스크바 소련 할리몬에 이 코끼리가 있습니다. 사진이 다 찍혀서 어떻게 해서 코끼리가 풀을 뜯다가 동태가 되었을까? 이게 아주 미스테리고요. 또 하나 리비아령 사하라. 리비아라는 나라 아프리카 있어요. 사하라 사막 아시죠? 거기면 따실리안 케이번 피처 나제란 케이번 피처 따실리와 나제란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따실리와 나제르가 사막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 20세기 초엽에 지문명의 뭔가니 발굴 황금기 하엔리 쉴리만이 트로이 문명을 뭔가 발굴하고 에반스가 크레타 문명 해가지고 곳곳마다 이상한 곳이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막 탐험대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탐험을 하고 발굴하고 막 이런 시대인데 기가 막힌 게 거의 굴 있다는 게 뭔가 조사돼 가지고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그 고고 인류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별로 고고 인류학에 관심이 없지만 서양에선 고고 인류학이 굉장히 인기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여러분이 알타미라 동굴벽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얘기 안 했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알타미라는 케이븐 피처 알타미라 동굴벽화라는 게 있어요.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어떤 건가 하니 스페인의 알타미라는 곳에 있는 동굴인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저도 가봤어요. 근데 그게 크로마뇽인 당시에 그림이라는데 알료 문화 여러분 우리 법당에 탱화 있잖아요. 이거 탱화가 전부 다 광물질로 한 겁니다. 그냥 일반 그냥 그 무슨 이런 그 뺑기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광물질로 했는데 금으로막하고 광물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탱화장한테 이거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마 스님이 살아계실 때는 손을 안 대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신다면 언젠가 손을 대겠죠. 이른바 알료 문화라는 건 영구적인 알료 페인트예요. 영구적인 알료는 이게 그 시대의 모든 그런 문명의 총화랍니다. 모든 문명이 거기에 다 동원돼 가지고 영구성을 가진 알료를 개발하려고 혈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뭘 칠하더라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죠? 건축 자재라거나 등등.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27,000년 3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들이 그렸다고 하는 건데 지금도 그대로 들소 그림이에요. 들소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안료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 누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따실리와 나세리의 그 동굴을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발견된 거예요. 뭐냐? 아프리카의 완전히 몽고하니 열사의 땅이에요. 사막입니다. 우린 검은 피부의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목동들이 있고 막 있는데 흑인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백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뭐라 전부 다 양떼라거나 뭐 이런 동물들. 그러니까 과거의 사하라 사막은 뭐였다는 거예요? 목초지였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시베리아도 과거의 목초지였고 지금 한대예요. 사하라 사막도 뭐라 과거에 뭐죠? 목초지였는데 지금 사막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또 몸과 마음을 더 연구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뭐 그것이 과학자들 얘기니까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과거에 지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구에 이른바 말하면 오톤무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과학자가 북극과 남극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서 뭐지 지구도 뺑뺑이처럼 도니까 지구에 지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축이 있었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이게 한 10,000년 안팎 전에 지구가 뭔가 괴멸적인 변화가 오면서 지축이 뭔가 하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축이 이른바 말하면 23.5 북회기선 남해기선이 이게 흔들리고 보니까 과거의 목초지가 한 대가 되고 과거의 목초지가 10대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게 딱 맞아지는 거예요. 이걸 극점프설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걸 믿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지구라고 하는 게 완전 무결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끊임없이 태어나서 늙고 병도 죽어가고 생로병사하고 그런 것처럼 문명도 뭐라 생주멸. 그러니까 대서양상에 뭐 거대한 그런 그 문명을 자랑하던 다 찬란한 대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륙 이름이 아틀란티스. 그 아틀란티스의 유민들이 이른바 말하면 잉카로 이집트로 이렇게 괴멸적인 변화가 오면서 이사를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마야로 말이죠.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께서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문명인데 이게 또 가다가 보면 뭔가 또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라더라도 썩으면 뭐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예쁘게 생긴 과일도 뭐라? 썩으면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외동아들인 건 맞다. 근데 너희들이 애비 말을 부정해. 부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애비 말을 부정하고 애비 말을 안 들어. 애비를 전혀 뭐라. 부처님을 정말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 따라서 여러분 엄마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낳아서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광활한 우주 얘기했잖아요. 빛나는 태양, 태양이 없는 인생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생활할 수 없어요. 공기가 없는 인생 생활할 수 없다고 그러죠.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거기다 부처님까지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정말 우리가 부처님의 철두철미한 배려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을 전혀 몰라요. 애비 말을 부정하고 애비를 부정하는데 낸들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우여선도야 도인선도대 문이불행은 비도가 아니라 나는 좋은 길 안내자다. 선도 좋은 길 안내자. 도인선도 너희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데 문이불행은 듣고서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런 얘기예요. 실컷 좋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 아여 양이아야 지병설약하노니 복여불곤 비유구이 아니라 내가 좋은 양이 내가 좋은 의사와 같아. 그래서 지병설약 너희들의 병을 다 알아. 지병설약하노니 그래서 처방을 다 해줬거든.
근데 뭐라 복엽을 보고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전부 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신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요? 지구 인간들이 너무나 말이죠. 서로 사랑,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사랑결핍증 환자들이야. 그걸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결국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터져버리면 낸들 어떻게 하냐. 내 지구가 정령 이 상태로 가다 보면 한번 청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여긴 전부 다 뭐라 끊임없이 우리 영혼들을 학습시키는 학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뭐 온실 같다고 그럴까요? 뭔가 부모의 뭐라 이른바 인큐베이터 같다고 그럴까요? 뭐 아이들 키우는 인큐베이터 그럴까? 어머니 모태 같다고 그럴까요? 부처님 품 안인데 여기서 너무 까불까불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 따라서 끊임없이 영적인 진화랄까 정신적인 어떤 진보를 도모하고 끊임없이 승화되는 그러한 존재로 계속 나가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지구명도 가다가 또 한번 뭐라 쓸리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죠? 정말로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애비의 미를 모르고 애비를 모르고 애비의 은공 모르고 애비 말을 안 듣고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낸들 어떻게 했냐. 쟤들끼리 찌꺼불 싸워가지고 전부 다 뭐라 터져버리면 쓰레기가 지금 앞으로 전쟁 나면 쓸려버린다니까요. 정말 아틀란티스의 재판이 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면 며칠 년 동안 뭐 얼마나 될지도 지구가 폐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문화유산, 과거의 문명이 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것들 한번 쭉 체크할 거예요. 진짜로 지금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선천문명 흔적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뭐라 무시하고 하니까 이 문명이 참 안타깝고 과거의 전철과 과거의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데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 땅은 그저 열심히 부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은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태양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부처님 말씀을 줘서 공부시키고 할 때 제대로 해서 여기서 진보돼 나가야지 먹고 마시고 뽀뽀하고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승화되는 게 우리의 삶의 숙명의 운명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의 어떤 삶으로 뭔가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신조어를 선물하고 있는데 오늘은 욜로의 어떤 그런 세계, 욜로맨들, 욜로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오셨는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한번 그 욜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원래 예전엔 돈을 벌면 집을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집은 뭐라 이젠 집은 소용없다. 전부 다 뭐라 그죠? 차 사고 새빵 살고 그러면서 뭐라 여행 다니기 즐겨하고. 네. 그러니까 이 욜로란 말이 특히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관계 그 개혁안을 내면서 동영상에서 뭔가니 욜로맨이란 말을 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That's pretty good. YOLO, man. YOLO, man.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욜로맨, 이 욜로맨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한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지금은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일까요? 네.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운영,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몽고안이 어떤 저런 관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선물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몽고안이 돈을 번다 하더라도 뭐 집 사기는 거의 어렵잖아요. 그죠? 또 돈을 벌어도 그게 뭡니까? 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3%세대, 5%세대 그러잖아요. 뭐 아이도 낳지 않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저출산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재미나게 살다가 그거 뭐냐 살다가 아들 딸들 무슨 필요 있냐. 돈 드니까. 아이들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많은 돈 들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 아이들 다 키워줘요. 덴마크나 북구라파나 이런 데는 뭐라? 아이들 낳으면서부터 from cradle to grave. cradle. 요람에서부터 무덤. from womb to womb. 자궁에서부터 툼, 무덤까지. 사회복지 이상이 그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궁에서 to 툼, 무덤까지. 이게 딱 돼 있다니까. 나라에서 다 키워준다니까. 근데 유치원을 보내면 대학교 등록금까지 나오 들느니 뭐니. 그리고 사교육비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그냥 미래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다니까 뭐하니? 오늘의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거 포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커날 때만 하더라도 도서관에 박혀서 미친 듯이 그렇게 살던 친구들은 미래가 있었잖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뭐 경제민주화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실제로 그런 체험을 많이 하니까. 왜냐? 한국의 재벌들이 60년 됐어요 지금요. 1960년에 뭐예요? 1960년에 4.19 혁명 나고 5.16 군사혁명 나고 경제개발 오겠죠. 그래서 지금 2017년 꼭 2세대 지났다고요. 그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 뭐라 사돈의 팔춘 2세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무슨 암흑의 재벌에 떨궈지고 뭐가, 죄송합니다 떨궈지란 말씀이, 암흑의 재벌에 뭐 연결되고 하면 콩나물 공장 빵가게 뭐 다 한다. 실제 내가 아니까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뭘 하면 그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거든.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거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 다 아는 거야. 이건 해도 안 돼. 이건 뭐 그들만의 리그거든.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제가 30년 전에 우리 업 땅에 돈 있는 사람 많이 나오고 강남이니까 앞으로 정말 당신들 그렇게 살다 보면, 죄송하지만 저는 운동권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너무 폐해가 크단 말이죠. 지금 여기 강남에 무슨 어디 보면 빌딩들 아니 쫙 있는 90 몇 프로가 상속이야. 90% 가까이 상속이라고. 그런 걸 젊은 친구들이 다 알아. 이제는 돈을 벌어봤자 옛날같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YOLO 라이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젊은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너무 미래를 암울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미래를 암울하게 볼 거 없고, 정말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YOLO 라이프족이니 무슨 투데이족, 뭔가 요즘에 뭐 어느 정치인은 저녁 있는 삶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뭐 제가 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뭔가 하니 여유가 없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행복지수, 이게 행복지수, 저 부탄이란 나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뭐라? 세계 상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젊은 세대들이 YOLO, 투데이 다 좋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후예들이 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점을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 다음 또 누가 질문해 보세요. 지금 그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삶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그들만의 그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 뭐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보도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매스컴이나 SNS 이런 데 보면 욜로족이죠. 욜로맨, 욜로 스타일의 그 젊은이들을 위한 취향, 그들의 취향을 위한 뭐 인테리어, 욜로 취향의 여러 가지 가구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에겐 정말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영화 가운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사는 공간 희한한 게 내 집도 아니야. 전셋집이야. 아니면 사골셋집인데도 그 뭐 예쁘게 뭘 해놓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이사 가면 어떻게 해? 그지? 그런데도 뭔가 아니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거야. 아름답게 꾸며놓고 오늘 좋으면 돼. 내일은 전혀 내일이 없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욜로족들도 뭔가 아니 가만히 보면 그런 스타일로 살지만 그들이 절대로 뭐냐면 무슨 충동 구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그렇지 아무리 작더라도 무슨 공간이 자기가 사는 공간은 어떤 이상향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물론 고대 광실에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조그만 공간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조그만 공간이라도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그래서 뭔가 거기서 뭔가 조그만 공간이라도 뭔가 평화를 느끼고 싶고 행복감을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뭔가 하니 그래 뭔가 인생은 어렵고 힘든 거니까 좋아 포켓몬고 포켓몬 찾으러 떠난다 돈 용돈 싸가 떠나는 거야. 그런 사람서부터 어떤 사람 또 뭔가 하니 딱 일해가지고 돈 벌면 나 1년간 세계 여행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욜로족이라 세계 여행 따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다 갔다 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뭐라 SNS 올린다니까. 그것도 보고 열광하고 막 좋아요 못 누르면 또 기분 좋아서 그들에게 정말로 내일은 없는 거지. 몰라 그들 개인은 모르겠지. 또 대비를 하고 살겠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무작정 포켓몬 구하려고 다 때려치고 속초 가는 거야. 무작정 돈 모아가지고 세계를 도는 거라. You only live once.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아니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성불을 합시다. 성불은 뭐라? 성불은 무화상 무인상이니까 이른바 사랑의 화신 자비의 화신이 되는 거 아니라 그러니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사랑이 좀 부족해서 갖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취약하잖아. 사랑은 영원하여라.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뭐 욜로족을 나쁘게 본다 좋게 본다를 떠나가지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니까 나는 세계를 체험해보고 싶다. 돈 버는 거 다 좋지만 또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그 일본의 유명한 그 건축가인데 내 이름은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뭐냐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고 싶다 이런 그 유명한 작가인데 금방 생각이 났는데 고등학교만 나오고 전 세계를 다 돌면서 모든 아름다운 건물을 다 찍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안도 마사오인가? 안도라. 이 사람이 뭔가 하니 전 세계 건물을 다 보고 와가지고 자기 정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안도 타다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걸 다 여행도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여행이라거나 무슨 포켓몬 거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우린 뭔고 아니? 우린 오늘 하루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거든.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거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사 피닉스가 있어.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오케이. 그러나 오늘이 바로 내일과 연관된다는 거. 또 오늘이 또 뭔가 아니? 영원과 뭔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은 그러한 욜로족이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욜로 라이프는 제가 볼 때는 꼭 긍정적인 단어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세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중요한 사실은 욜로맨들에게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욜로 라이프 good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 영원과 그러니까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라 했잖아요. 이 순간이 영원의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욜로 라이프 가운데서도 영원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안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대단히 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